그래서 사실 당일 배송의 의무라든가 주 6일제 근무 이제 이런 것들은 실상 사회적 합의의 가장 핵심적 부분이었잖아요. 네네. 예, 사회적 합의의 장시간의 노동시간 때문에 생기는 어떤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사회적 합의인데, 물론 이제 단서 조항에 주 60시간이라는 게 있지만, 그러면 네네. 주 60시간을 실제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12월 달이 작년 12월이나 올 1월이나 도대체 변화된 게 뭐냐? 하나도 없어요.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당일 배송 의무를 지우게 되면 실제로 그게 굉장히 악용이 돼서 실제로 무조건 당일 배송 오늘 다 해라. 터미널 도착 상품 다 배송해야 된다. 그리고 주 6일 근무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사회적 합의를 뭐하러 했냐는 거예요. 그런 어떤 주 60시간이라는 단서를 지킬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그냥 당일 배송 의무만 강요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1시, 2시까지도 여전히 지금 분류 터미널에 있으면서 상차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후 2시, 뭐 1시, 2시까지 진행된 상차 작업이 끝나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배송을 한다면 거의 시간에, 1시간에 4, 50개, 진짜 많으면 50개, 기본적으로 한 3, 40개 배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그냥 12시간이, 하루에 12시간이 넘게 되고, 보통 저녁 8시, 9시 일이 끝나는데, 여기에 대한 통제적 장치나 시스템, 제도적 장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부속 합의서 조항을 악용해서 당일 배송 의무를 강요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고, 주 6일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작년 사회적 합의에서 분명하게 작년까지 주 5일제를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주 5일제 논의를 해 가겠다라고 한 게 사회적 합의입니다. 네네. 근데 작년에 시범 시역을 실시한 적도 국토부에서 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올해 어쨌든 주 5일제에 대한 정책 협의회를 개최해서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약서라는 거는 사실 저희들의 모든 행동 거지나 업무 상황을 규정하는 건데, 거기에 주 6일제를 명시해버리면, 의무화로 명시를 해버리면 이런 논의 자체를 사실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지금도 사회적 합의는 일부 대다수 대리점들이 이거는 법령 강제 조항이 아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네. 예,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강제 조항이고 의무 조항이잖아요. 네. 그 계약서에다가 주 6일제를 넣어버리면 사실상 올해 해야 되는 국토부의 정책협의회에서 주 5일제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의미라 저는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네. 예, 터미널 도착 상품, 뭐 배송 의무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지금 CJ의 물건 중에 실질적으로 CJ가 정한 규정, 택배 표준 약관의 정한 규정에 맞는 상품이 실질적으로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40%는 다 규정을 어기고 내려오는 상품들이에요. 그런 규정을 어기고 내려오는 상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주라는 걸 요청하고, 이거는, 그럼 너희들이 차라리 그런 규정을 바꾸든가, 규정은 규정대로 표면적으로 해놓고 실제로 내려온 상품은 모두 규정 위반으로 거의 3, 40% 가까이가 규정 위반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저희들한테 무조건 터미널에 내려온 건 다 배송해 라는 의무를 줘버리게 되면 실제로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거고, 이렇게 존속돼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포함된 부속 합의서는 저희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대리점 배송 기사들한테도 뭐 죽일 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리점 그렇죠, 사장님들한테 그렇죠. 죽일 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가장 민감할 나는 것 같아요. 본사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역시나 본사하고 B2B 계약자인 뿐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노조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주 60시간에 대한 그 부속 합의서에 관련된 부분에 네. 몇 조 몇 항이 과연 당신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네네. 과연 이제 노조 원하고 통화할 때 그랬어요. 아, 네네. 당신이 정말로 당신들이 파업을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건데
여기에 근데 제가 그걸 거의 한 20번 이상 읽어본 것 같아요. 부속 합의서를. 과연 여기서 당신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최소한 3개만 좀 꺼내봐 달라 그러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론 계약서라는 거는 최소한의 상대방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적인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기 위한 계약서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악의 상황에 있어서 법원에 갔을 때 진짜 그걸 밀어들여서 그걸로 인해서 시비를 가릴 수는 있겠지만 그 계약서, 부속 합의서라는 이 내용이 과연 대한민국 택배 종사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작용을 할 거냐를 먼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였거든요. 사회적 합의 기구가 나온 거고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SM들이 업무에 대한 과중함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거를 막자.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 최악의 상황에 있어서는 되지 않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그 단체고 조직인 거잖아요. 근데 과연 당일 도착분 내에 있어서 배송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보면 60시간 사회적 합의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CJ대한통운에서 오후 5시에 도착을 했어. 물량이. 네네. 그러면 그거를 그날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우선적으로 치는 게 뭡니까? 60시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인데 본사에서 그러면 CJ 한진 롯데가 야 오후 3시까지 왔어. 니네 무조건 밤 11시 12시에 되려도 배송해야 돼. 이거 아니면 계약 위반이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과연 그런 대기업사들이 좋게 넘어갈까요? 더 나쁘게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사람이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따져보는 게 제일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성이라는 게 분명히 갖고 있고 노동 시간에 대한 한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계약서에 있는 게 야 이거 이러니까 이거 무조건 당일 도착하면 당일 배송이야? 그거를 만약에 나중에 본인들이 왜 이렇게 엎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야 예를 들면 CJ대한통운은 죽던 말던 밤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배송하래. 이렇게 하면 과연 CJ대한통운이 니네 무조건 해야 돼.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지. 대리점 사장들도 SM들한테 오늘 도착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완배 쳐야 돼. 100% 배송 완료해야 돼. 라고 하는 대리점장들도 없을 뿐더러 고의적으로 배송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SM들은 자기 사업자로 인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래. 그 부속약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파업을 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저희 SM들한테도 제가 좀 많이 물어봤거든요. 부속 합의서 관련돼서 니들 한번 쫙 읽어보고 여기서 과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이야기해줘라.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서 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또 노조 쪽에서 제 인터뷰를 들으면 저건 반대쪽이니까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냥 중립적인 딱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어디에서 이걸 찾아낼 수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주 6일제라는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제가 쿠팡하고는 지난 3주 전에 제가 쿠팡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네. 이제 쿠팡 택배에 관련돼 가지고 인터뷰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반 민간 택배사들이 주 5일제 해도 돼요. SM들이 그냥. 그렇죠. 예, 그건 자기 선택의 권한 아닙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 6일 중에 5일만 근무해도 되고 3일만 근무를 해도 된대요. 예, 왜냐하면 쿠친이 있고 그 카플렉스 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렇게까지 상관이 없다. CJ대한통운에서 예를 들어서 SM들이 지금도 사실 노조들은 주 5일 하잖아요. 토요일 날 안 하잖아요, 배송. 예, 그 내용 한번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노조들은 우선 토요일 날 배송을 안 합니다. 노조들은 안 해요. 노조원들은. 그러면 그거를 식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식품이나 VIP 같은 경우는 비노조원들이나 대리점장들이 이렇게 그 물건을 대신해서 배송을 해줘요. 지금 현재. 그러면 말 그대로 자기 지역에 있는 대리점 내부라든지 이런 데서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저희는 우리 대리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토요일 날 쉬어야 된다. 아니면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SM들이 식품만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다 배송을 분배해가지고 배송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역량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 가게는 편의점이야. 우리 기자님은 옆에 있는 세탁소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오늘
편의점에서 오늘 내가 결혼식장을 가야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럼 세탁소한테 부탁해가지고 오늘 이거 좀 부탁 좀 할게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사회적 관계라는 부분은 산업적인 관계에서는 같은 동종업계에 있어서 뭔가를 지원해주고 받을 수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렇죠. 신문 기사 하나만으로 봐서도 인터뷰를 미국에서 해왔다고 해서 그 사람만 인터뷰를 쓰질 않잖아요. 서로 분배하면서 쓸 수 있는 분명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서로가. 각자에서 자기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굳이 주 6일이다 주 5일이다라는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난 조금 그것 또한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내가 각 운영하고 있는 네. 대리점만 잘 돼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쵸, 다른 뭐, 대리점장들하고 다른 SM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용차를 사용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자기 팀원들끼리 조금씩 저 십실반 분배해가지고 배송을 하게 돼 있지. 네, 그것들은 그렇게까지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소비자들 또한도 요즘에 배송 왜 빨리 안 와요? 우리 다 토요일 날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와요?라고 가지고서 옛날처럼 이제 택배가 진짜 저 최하위 산업군으로 있을 때만큼 그 정도의 사람을 멸시를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 오늘 토요일이라서 바빠가지고 못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산업 전체를 가지고 주 6일을 주 5일을 줄인다?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제조, 유통 그렇죠. 이런 인더스트리는 죄다 주 제조업도 5일로 뭐. 걔들은 먼저 주 4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택배가 주 5일이 되죠. 네. 나갈 게 근데 없어지니까. 마지막 딜리버리 마지막이 라스트 마일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쪽부터 바꿔야죠. 대한민국 산업이 바뀌어야 되는데